로트렉의 방을 나와 중앙홀 쪽으로 나오시면 탁 트인 야외 테라스로 연결되는 입구가 보입니다. 이곳은 2층 조각 테라스입니다. 잠시 주변을 둘러보세요. 이곳은 마치 19세기 파리에 거대한 살롱을 야외로 옮겨놓은 듯 수많은 조각상이 도열해 있습니다. 브루델, 마이올 등 당대 최고의 조각가들이 빚어낸 인간의 육체들이 빛을 받으며 숨쉬고 있죠. 하지만 이 테라스의 주인공은 단연코 끝에 우뚝 솟아있는 거대한 문과 그 앞에 서 있는 한 남자의 조각상입니다. 바로 근대 조각의 아버지 오기스트 로댕의 걸작들입니다. 먼저 정면에 보이는 거대한 문, 지옥의 문 앞에 서보시겠어요? 높이가 무려 6m가 넘는 이 압도적인 작품은 로댕이 1880년부터 1917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무려 37년 동안 매달렸던 필생의 역작입니다. 그는 이 작품의 수많은 인물들을 끊임없이 재배치하고 수정했습니다. 지옥의 문은 전 세계에 여러 개의 작품이 퍼져 있는데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오르세의 이 작품이 바로 오리지널 석고본입니다. 원래 이 작품은 프랑스 정부가 새로 지을 장식미술관의 현관문으로 사용하기 위해 청동문으로 의뢰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미술관계의 건립이 취소되면서 로댕은 청동으로 완성된 문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납품이 취소되고 로댕이 사망하면서 이 작품은 원본 석고 상태로만 남았지만 그의 사후에 이 작품을 기반으로 단 7개의 에디션이 청동으로 제작되어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그 7개의 에디션 중 하나가 한국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작된 7번째 작품이 삼성문화재단의 소장품으로 한국에서 전시된 적이 있죠. 로댕은 이탈리아 피렌체 세레당에 있는 로렌초 기베르티의 아름다운 천국의 문에서 영감을 받았지만 그 내용은 정반대인 단테의 신곡 중 지옥편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욕망, 절망을 이 문 안에 쏟아부었습니다. 작품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까요? 문 전체를 뒤덮고 있는 200여 명의 인물들을 자세히 보세요. 서로 뒤엉켜 절규하고 추락하고 몸부림치는 인간 군상은 마치 지옥의 불길 속에 있는 듯 생생합니다. 이제 문 위쪽 중앙을 주목해 주세요. 턱을 괴고 깊은 생각에 잠긴 남자가 보이시나요? 네, 바로 그 유명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이 인물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간들을 내려다보며 고뇌하는 시인 단테 혹은 창조의 고통에 시달리는 로댕 자신을 상징했습니다. 이 작품을 만들던 로댕은 이 남자 조각이 문에서 분리되어도 충분히 인간의 보편적인 고뇌를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888년 이 인물만 따로 떼어내어 독립된 조각으로 전시했고 제목도 특정 인물인 단테가 아닌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꿨습니다. 덕분에 생각하는 사람은 지옥의 문을 넘어 생각하는 인간 그 자체를 상징하는 세계적인 아이콘이 되었죠. 지옥의 문은 이 생각하는 사람 외에도 비극적인 사랑의 주인공 파올로와 프란체스카, 자식을 잡아먹는 비극의 아버지 우골리노 등 로댕의 수많은 걸작들의 탄생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비록 미술관 건립 계획은 취소되면서 실제로 사용되지는 못했지만 그 덕분에 우리는 로댕의 거대한 우주와 서사가 된 작품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선을 돌려 지옥의 문 맞은편에 홀로 서 있는 기이한 조각상을 보시겠어요? 거친 가운을 걸치고 어딘가를 응시하는 남자, 바로 데무노 발자크 기념비입니다. 이 작품은 1898년 처음 공개되었을 때 파리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은 스캔들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위대한 작가 발자크의 근엄하고 멋진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로댕이 내놓은 것은 뚱뚱한 몸매에 펑퍼짐한 실내 가운을 걸친 마치 유령 같은 모습이었으니까요. 비평가들은 이것은 조각이 아니라 눈사람이다, 두꺼비 같다 라며 조롱했고 결국 의뢰했던 문인협회조차 인수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로댕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발자크의 외모를 똑같이 베끼는 것보다 밤새 글을 쓰며 창작의 고통과 환희에 몸부림치는 거장의 영혼 그 자체를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고개를 치켜들고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저 강렬한 표정을 보세요. 펄럭이는 가운 속에서 느껴지는 거친 에너지와 확고함. 로댕은 이 작품을 통해 조각이 단순히 대상을 재현하는 기술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을 표현하는 예술임을 증명했습니다. 현대 조각은 바로 이 작품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로댕의 뜨거운 고뇌를 끝으로 지층인 0층에서 출발해 5층을 거쳐 이곳 2층 테라스까지 이어진 오르세 미술관의 긴 여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르세에서 우리는 수많은 걸작을 만났습니다. 혹시 미술관을 방문하실 때 예술은 어렵다, 그림은 봐도 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저와 함께 오르세의 작품들에 숨겨진 상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떠셨나요? 가난한 농민을 사랑했던 밀레, 시대에 반항하였던 쿠르베와 마네, 빛을 쫓아 평생을 바친 모네, 그리고 자신의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킨 고흐와 로댕까지 그림 속에서 그들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흔히 명작이라고 부르는 작품들은 단순히 잘 그린 그림이나 멋있는 조각이 아닙니다. 그 시대를 치열하게 살았던 한 인간의 고민과 삶이 담겨 있는 기록입니다. 작가가 살던 세상을 이해하고 그들의 삶과 생각에 조금만 귀를 기울여 보면 그 작품이 무엇을 그렸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림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앞으로도 저희 콘텐츠와 함께 여행지의 이야기, 미술관이나 박물관의 작품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여행은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저도 단순한 여행지 정보가 아니라 여행지와 뮤지엄의 작품들에 담겨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와 그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르세 미술관의 작품을 감상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이 여러분의 여행에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하단 메뉴에 땡스로 후원해 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것으로 파리, 루브르 박물관, 베르사유 궁전, 그리고 오늘 오르세 미술관까지 이어진 프랑스 예술기행 시리즈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의 다음 목적지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신사의 나라, 영국 런던입니다. 런던의 수많은 주요 명소와 내셔널 갤러리, 대형 박물관에서 펼쳐질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들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여행 지식 채널 노웨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오세요.